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채권 전문가의 충격적인 설문조사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모레 8월 금통위가 열립니다. 8월 26일 목요일날 중대한 결정이 있을 것이죠. 왜? 7월 15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5명이 한 목소리로 금리를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주랑원의 총재도 8월 금통위부터 인상 정도를 논의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8월 금리 인상 저는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앞둔 시점에 채권 전문가의 8월 금통위 전망을 봤더니 무려 67%가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것으로 봤어요. 자, 어디서 조사했나 봤더니 금융투자협회에서 채권업계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67명이 이번 금통위는 동결로 봤고요. 인상은 33명이었습니다. 동결을 주장한 전문가들이 훨씬 많았다는 부분이죠. 자, 물론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긴 해요. 과거의 사례를 볼게요. 2017년 8월 22일 날 채권 전문가 92.6%가 연내 금리 인상 어렵다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 2달 반 만에 기준금리를 올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5월 금통위 이전에 채권 전문가가 늦어도 내년 3분기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는데 실제 이주랑 총재는 5월 금통위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채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금리 전망을 한다는 게 좀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채권 전문가들이 왜 금리 인상을 못하냐고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자, 미국이 안 올려서 우리가 못 올린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 때문에 못 올린다. 코로나19 불확실성 때문에 못 올린다. 솔직히 채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한국은행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내용도 안 들어보냐, 이게 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런 내용들은 다 기자간담을 통해서 언급이 된 이야기예요. 자, 미국이 안 올려서 못 올린다. 이거 이미 5월, 6월 금통위에서 이야기 끝난 겁니다. 이주랑원 총재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미국의 긴축 시작이 한국의 금리 인상 조건이 아니다. 게다가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올려야 자본 유출에 대비할 수 있을 거 아니냐. 한마디로 미국 올리는 것과 대한민국 올리는 것과 관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향후 테이퍼링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있으면 지금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자영업자 이자 부담 때문에 못 올린다는 주장은요, 이주랑 총재가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은요, 통화정책 모든 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춰서가 아니라 재정정책,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활용을 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한국은행도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를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별도의 지원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이자 부담 때문에 못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확진자 2,000명대 충격, 한국은행 금리 인상 못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봤어요. 2번 올리고 1번 올리거나 또는 인상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금리 인상 저해 요소가 나오는 불확실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을 봐야 된다? 한국은행 총재의 스탠스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주랑은행 총재가 7월에 교통정리를 해줬어요. 어떤 식으로? 코로나19 확산이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던 겁니다.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금리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7월 15일 이후에 실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제 지표가 바뀐 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성장률과 물가, 이 통화정책 변화의 두 개 축 측면에서 과연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장률을 전망할 수 있는 수출 실적 7월 달에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8월 달에도 이 급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가 측면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물가 더 올랐어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7%까지 올랐습니다. 자, 원자재 인상을 통한 이제 공급 측의 인상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측 인상 요인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늘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7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도 7.1%로 공급 측 인상 요인이 굉장히 가중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7월 카드 소비는 오히려 7.9% 급등했습니다. 소비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성장세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정책도 시작이 됐습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이 신청이 시작됐고 일부는 지급이 됐어요.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출 정책도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이달 말부터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위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유일하게 코로나19 타격을 알린 지표는요,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자, 이 소비심리 지수 11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102.5로 전월 대비 0.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문제는 하락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낙관적인 지표를 가리키고 있고요. 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대가 됐어요. 현재 물가 인식을 2.4%로 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2.4%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7% 상승세에 나왔다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앞당기기 때문에 수요 측 인플레 압력도 가속화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앞으로 물가 불안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100을 다시 넘었다는 부분입니다. 일부 심리 지표 위축 말고는요, 실물 경제에 타격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7월 금통위에서 이주랑 은행 총재가 이야기했었던 현재 경제 성장세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꺾이지 않을 거라고 봤던 것이 지표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항공모함 움직임의 비유가 된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지표의 지속성을 보고 결정을 한다. 어떤 기대나 전망만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 4월부터 개선된 성장률과 물가 지표가 7월까지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있긴 한데 얘는 우려라는 거잖아요. 이 우려가 지표로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 왜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올린다 그랬죠? 경제가 너무 좋아서 올린다 그랬나요? 아니죠. 저금리의 장기화를 믿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부채를 이용해서 위험자산 투자를 늘려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7월 금통위 이후에 그 8월 금통위까지 부채 관련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죠. 자, 가계부채 2분기치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1,800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170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3분기 첫 달에 해당되는 7월 가계대출도 무려 15.2조 원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됐던 DSR 규제 확대 방안이 전혀 효과가 안 나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드러난 거예요. 자, 실제 채권 시장에서 어제 오늘 채권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23일 채권 시장에서는요, 단기채, 장기채 할 거 없이 2에서 3bp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채권 시장에서는 4에서 5bp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채권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야, 채권 전문가는 사람들 금리 안 올린다고 그러는데 왜 갖다 파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런 채권 전문가들 전망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채권 전문가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은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일반 서민들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겨요. 자, 언론 보면 맨날 금리 인상 멀었다, 금리 인상 자주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괜히 기자들이 상상 속에 쓰는 게 아니라 채권 전문가들 이야기 담아서 기사를 쓰거든요. 자, 게다가 자, 이렇게 채권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안 할 거로 점치다 보니까 기관들의 채권 투자 실패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의 채권 투자 손실이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왜 있어요? 왜냐? 장기적으로 저금리일 줄 알고 채권을 많이 사다 놨는데 금리 인상한다네? 그러면서 채권 가격 하락, 채권 금리 급등으로 연결이 됐다는 부분이죠. 이게 채권 사고 파는 사람들이 금리 전망을 이렇게 못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5월에 이주랑 은행 총재가 대놓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연내 인상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권사 채권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 인상 없을 거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계속해서 야, 금리 인상 할 거다 해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 어떻게 나왔냐? 한국은행 싸우자는 거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는 거죠.
자, 다른 언론의 조사에서는요, 인상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5일 전 이제 기사였거든요. 여기서 18명 중 10명이 인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좀 기사를 좀 보면은요, 동결 전망 전원이 10월에 인상할 거로 봤고요. 15명은 내년 3월 말 이주열 총재 임기까지 2차례 이상 인상할 것으로 봤습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의 금융 불균형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반대로 동결이 될 거라고 봤던 사람들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4차 대유행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봤습니다. 자, 8월 26일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지만 쇼킹 부동산은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9월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어요. 그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10월입니다. 그럼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2달 더 지켜본다.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것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또는 경착륙 우려가 생긴다면요, 그것은 다음 금리 인상의 결정 시에 논의할 문제지, 저는 8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쇼킹 부동산 자료실에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